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굵직굵직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 분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의 조합,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이슈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최근에 엘리엇이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자, 과연 엘리엇 주주 서한이 어떤 것이 있고, 이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어떤 수혜자가 나올지 오늘 마켓서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국내 증시 알아보기 전에 미국 금요일 날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됐는지 글로벌 증시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후반의 낙폭을 축소를 해서 보합세 마감이 됐는데요. 자, 다우가 마이너스 한 0.15%, S&P 자 마이너스 0.3%, 나스닥 같은 경우도 0.2%. 전반적으로는 조금 하락보다라는 보합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장초반에 지금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금융주와 기술주가 상승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의류업체인 갭이 15%가량 급등을 해줬다는 특징이 나와줬는데요. 우선 동일점포 매출 증가 영향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메이시스, 국내부로 보자라면 신세계 같은 백화점이죠. 자, 대형 백화점 한 0.9%까지 올라갔고요. 콜스라던가 타겟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플러스 2.25%에서 플러스 9%까지 0.9%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소매업종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소매업종의 돈반 상승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지표가 살아나다 보니까 지출 늘어나면서 전반적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웰스파고가 0.3%, JP모건, 시티그룹 전부 다 0.3에서 4%가량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금리 인상이 12월 달에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동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가 1.6%까지 올라갔다는 점은 자, 모든 금융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벌금 부과가 낮아지면서 도이치방크 벌금 부과가 낮아지는 모습 나와주면서 금융주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술주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애플이 한 0.5%가량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페이스북도 0.19%, MS가 0.1%. 자,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줬습니다. 자, 구글의 지주에서는 알파벳이 한 0.2%가량 마이너스가 나와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습은 아마 추후에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국내 같은 경우도 기술주가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코스닥 쪽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인텔이라던가 퀄컴, 아바고 같은 회사들 전부 다 0.9에서 0.1%가량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역시나 하락이 나와주기보다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승세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반면에 항공기 부품업체인 허니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5%가량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기업 이익과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 나와주면서 내려가는 특징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푸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8.9%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전반적 특징이 어떤 거냐면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실적 부진 우려가 나와주는 종목은 이렇게 7%에서 8%가량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3분기에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은 역시나 1%가량은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월 15일까지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은 분명히 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국내 시장 굉장히 지금 컴팩트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는 움직이는 종목이 많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나와주면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팍스넷이 매주 금요일 발표하는 어닝 인사이트에서 금융주랑 기술주가 실적이 조금 전망 상향을 했어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0.7에서 1%가량, 기술주 같은 경우는 1.7에서 1.9%가량
실적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주 기술주가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은 역시 3분기에는 실적 시즌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브렉시트 관련된 우려감보다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지표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미국 노동부가 9월 비농업 고용자 지수를 전월보다 부진한 15만 6천 건 정도로 발표가 나왔어요. 자, 어느 정도는 조금 부진한 발표가 나왔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5%가량 조금 상향 조정을 조금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0.2%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동안에 미국 지표를 조금 보자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 자, 전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살짝 부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미국 지표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유가로 한번 넘어가 보자라면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서 배럴당 50불을 하회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특징이 나와줬습니다. 자, 베이커 휴지에서 발표한 미국 원유 시추공수 같은 경우도 3개 정도 증가하면서 6주 연속 증가세 보인 점도 역시나 국제 유가를 비롯한 하락을 조금 불러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추공수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한다면 역시나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감산합의가 지금 러시아와 이야기 중인데 11월 정례회의까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유가 차트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유가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특징 보여줬습니다. 자, 파운드화를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파운드화가 지난주에 저희가 알아본 대로 전저점을 어떻게 됐죠? 돌파되면서 내려가는 모습 보였죠. 파운드화 약세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금요일 날 6.1%가량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급락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로 급락이 나왔나 살펴보자라면 우선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영국이 EU를 철저하게 떠나는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파운드 역시나 약세가 좀 진행이 됐고요. 자, 더불어 주문 실수가 좀 나왔다라는 이야기 나와줍니다. 주문 실수가 나와지면서 로스컨 물량까지 출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손절했던 물량까지 전부 다 투매로 좀 작용이 되면서 한번 6%가량 급락을 했다 꼬리 달면서 다시 복귀가 되긴 했지만 자, 지금 파운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위험도가 있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메이 총리가 EU를 하드 브렉시트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와주면서 지속적인 파운드와 약세가 관측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파운드에 진입하실 분들은 역시나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한다라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메이 총리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을 해서 2년 안에 가능하면 끝내겠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기 때문에 자, 전반적 흐름 보자라면 역시나 영국의 리스크 요인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외신을 좀 살펴보자라면 JP모건을 필두로 해서 금융, 그러니까 런던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금융사가 모여있는 모습인데 이 금융사들이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과연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라면 여기 유럽 쪽에 투자를 좀 어떻게 영국 쪽 투자를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브렉시트가 진행이 되면서 영국 관련된 유럽 쪽 투자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마켓 서치를 통해 계속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차트 모습 잠깐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다우존스 먼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큰 흐름은 없습니다. 박스권에 좀 멈춰 있는 모습이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눈치를 조금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미국 대선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트럼프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 많이 나와주고 있죠. 녹화라든가 비디오 관련 파문이 좀 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금 진행될지 아마 TV 토론회 이후에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고점인 5,350포인트 돌파를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마련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유가 얘기를 조금 드리면 배럴당 50불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역시나 50불 돌파를 실패해주는 모습이죠. 50불까지 올라갔다가 꼬리를 달아주면서 살짝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50불까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의 투매성 물량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심하고요. 아마 11월 중순까지 오펙 정례회의까지는 이런 식의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되면서 배럴당 50불과 40한 5불 선에서는 변동성 장세가 박스권 장세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유가 투자하실 분들은 매수 포지션보다는 인버스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
자, 그런 움직임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 국내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흐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보면 3.7포인트가량 올라가주는 모습, 자, 양봉 만들면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뭐 긍정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올려주는 모습, 하락이 조금 마감되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장 초반이지만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지난주부터 이어왔던 자, 박스권이죠. 2070포인트와 하방으로는 2040포인트를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일주일 동안 좀 지루하게 박스권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확실하게 조금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현재 수급 상태를 좀 살펴보자라면 외국인이 현재 500억가량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기관이 오랜만에 어떻죠? 2천억가량 매수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 역시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펀드 매수 물량이 조금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외국인이 순매수 120억 들어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장초반이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한 2포인트가량 보합세 좀 멈춰 있지만 나쁜 패턴은 아닙니다. 현재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자리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700포인트를 복귀를 할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분봉 살펴보자라면 장 초반에 지금 어떤가요? 갭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서서히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나쁜 패턴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이라던가 코스피 같은 경우 전반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 나와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선물 포지션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물 움직임 살펴보면 현재는 260포인트를 기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26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고요. 자, 260포인트가 어떤 자리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 위부터는 외국인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항상 금요일날 옵션 만기 때 260포인트 이상권에서 마감이 돼야 외국인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려놓은 설계도 같은 경우는 아마 목요일까지는 260포인트 이상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지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상방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모습 보자라면 역시나 외국인이 장 초반에 선물은 300억가량 매도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비한 움직임입니다. 300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오늘 장 마감까지 어느 정도의 외국인 매수가 선물 쪽에 나와주면서 자, 지수를 끌어올릴지 자, 그런 점도 한번 자,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특징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특징주 삼성전자부터 조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삼성전자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를 제가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 어떤가요? 3%가량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전일 지금 보면은 이날이었죠. 지난주 10월 6일 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4.7%, 5%가량 올라갔다가 오늘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특히 뭐 200조 원 이상 시가총액이 넘어가는 기업이 3, 4%의 급등락을 보인다는 건 일반 개별 종목이 상한가나 하한가랑 들어간 거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점 부근인 이 자리였죠. 거의 한 170만 원대를 위로 돌파했다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버라이존이라던가 AT&T, 국내로 치자라면 KT나 SKT에서 지금 갤럭시 노트 7에 관련된 판매 중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역시나 삼성전자 투자하실 분들은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뭐 대만이라던가 미국 쪽에서 갤럭시 7 지금 배터리 교환이 된 그러니까 리콜이 완료된 갤럭시 7이 노트 7이 폭발하고 있다. 핸드폰이 발화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도 보시면서 지배구조랑 엮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수급 살펴보자라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장세에서 누가 매수하고 있나요?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죠. 꾸준하게 기관 매수가 들어가주고 있고 특히 연기금 관련된 매수 물량이 들어가주고 있는데 역시나 저점 부근에서는 기관 매수 물량 특히 외국인이 10월 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런 수급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이 매수해서 올리기보다는 누가 올린다고 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 물량이 들어와주면서 올리고 있는 자, 그 특징을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제가 잠시 후 이슈 시간에 알아볼 주제와 함께 또 후에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M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IM 오늘 올라가는 모습 지금 전일 한 28%가량 상한가 비슷하게 들어갔다가 오늘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전반적 특징이 어떤가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이 대표적인 어떤 종목이죠? VRAR. 예전에 주가 올라갔을 때 포켓몬고 관련해서 대장주로 뛰어 올랐다가 자, 모멘텀 상실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던 종목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VRAR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증강경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금요일 날 박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그 VRAR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돈이 들어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정도 모멘텀 들어가 준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최소 6,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점 매집했던 물량군들이 6,000원까지는 반등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VRAR 관련주 투자하실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고점 진입하기보다는 항상 저점에 진입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이 고점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번 반등이 나올 때는 손실 보지 않고 나오는 전략을 타용한다라면 충분히 탈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IM 같은 경우는 대장주기 때문에 IM의 움직임을 보면서 전반적인 증강현실 ARVR 관련주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국내 증시 특징주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동안 증시 일정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이 모멘텀이 들어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미투온 IPO가 시작이 됐어요. IPO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특징주 미투온입니다. 2010년 6월에 설립한 소셜 카지노 회사죠. 자, 10월 코스닥 상장 예정이었는데 오늘 상장이 됐고요. 공모가 3,800원에 진행이 돼서 현재 청약 경쟁률이 1.1대1로 진행이 됐는데 미투온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상한가 들어갔네요. 제가 방금 전에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가량 올라갔다가 진행이 됐었는데 역시나 오늘 바로 IPO 시작되면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자, 최근 IPO 종목군 움직임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투온 상한가 들어갔다는 점은 지금 이 종목 자체의 메리트도 있지만 시장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뜻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실적이 매년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씩 증가하는 기업인 만큼 자, 오늘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 아마 내일 같은 경우도 자, 긍정적 흐름 예측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미투온 오늘 IPO 대표적인 특징주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북한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 오늘입니다. 자, 이게 어떤 모멘텀이냐면 10월에 비교적으로 노동당 창당 기념일 북한이 진행된다라면 대포를 쏜다거나 핵실험을 한다거나 뭔가 이벤트성으로 지금 북한 쪽에서 액션이 취해지기 때문에 5차 핵실험은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날 단행이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액션이 취할 가능성이 높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액션 나와줬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가 전반적인 금요일부터 움직임이 나와줬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빅텍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 흐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빅텍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0.9%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금요일 날 이미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17%가량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주는 거죠. 자, 오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북한 쪽에서 대포를 쏜다거나 액션을 공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전에 이렇게 매집이 좀 들어갔다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급등을 시켜주는 모습이죠. 사실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 북한 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눌려주는 자리에 진입한다라면 항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눌려주는 자리에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는 박스권이죠.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저점 내려갈 때 매집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북한이 꾸준하게 핵실험이라던가 미사일 발사라는 이벤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 나올 때 차익 실현한다라면 충분히 매년 20% 이상은 수익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방산주의 박스권 패턴 마켓 서치를 통해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어떤가요? 3,000원, 2,900원에 매집했던 물량군들이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는 나와줄 겁니다. 3,800원, 4,000원까지 올라간다라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 진입하기보다는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올라간다라면 차익 실현하는 전략 추천을 조금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일본과 홍콩, 대만이 휴장이죠. 전반적인 홍콩 같은 경우는 휴장이기 때문에 그 점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화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IPO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수산 IT IPO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 수산 IT 같은 경우는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와 인터넷 접속 관리 보안 솔루션 진행을 하는 대표적 회사이기 때문에 공모가가 11,500원에 진행이 됐고요. 13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을 가져왔어요. 자, 오늘 상한가 들어간 미투온 청약 경쟁률이 얼마였냐라고 설명드리면 1.1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크지 않았죠. 근데 내일 진행되는 수산 IT 같은 경우는
15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 있었어요. 분명히 최근에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수원 IT 같은 경우 IPO가 진행된다라면 단기적 반등은 예상되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수요일 같은 경우는 IPO가 이번 주 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엔디포스 IPO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엔디포스 IPO의 청약률이 몇 대 몇이냐면 524대 1이에요. 굉장히 청약 경쟁이 높았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자, 단순히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IPO가 주가가 상장된 다음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확률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고요. 대표적으로 엔디포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나 고기능성 윈도 필름 등을 주로 생산해주는 업체인데요. 자, 어느 정도로 수요일 날 나와줄지, 모멘텀이 나와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간 증시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달도 동결 전망이 우세한 전망이지만, 미국 지표가 목요일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동결이 나와줄지 혹은 금리 인하가 나와줄지 목요일 날 한번 전반적인 국내 증시 흐름이 금통위를 통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목요일 날은 또 그리고 영국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벌어지는데요. 이 통화정책회의를 필두로 해서 파운드화 급등락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국내 증시 넘어가 보자라면 영화 쪽에서는 럭키 개봉 일정이 잡혀 있어요. 자, 유해진, 이준, 조윤희 씨가 주연으로 나와주는 영화인데, 자, 13일날 개봉이 되는데, 저희가 이슈 시간 알아봤죠? 어떤 주가가 움직일까요? 바로 배급사가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아수라라는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CJ엔터 같은 경우는 배급사였죠. 대표적 CJ엔터가 들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쇼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럭키 같은 경우도 개봉 일정 쇼박스가 배급을 하기 때문에 흥행이 어느 정도 100만 이상 혹은 200만 이상 올라간다라면 쇼박스의 주가 흐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박스권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잉그루드랩이라는 IPO가 진행이 됩니다. 미국 화장품 기업인 잉그루드랩이 그 화장품을 줄여가는 ODM 기업이에요. 자, ODM 기업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ODM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출이 나와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IPO를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청약 경쟁률이 350대 1이었죠. 경쟁률 높은 만큼 자, 최근에 특히 화장품 종목군들이 이번 IPO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에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주로 IPO가 시작을 하면 기대감 소멸로 인해 급락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주 진입하실 분들은 금요일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글로벌 증시라던가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봤는데, 자, 삼성 상장 관련해서 삼성 관련 지분 구조 개선 관련해서 한번 이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배구조 관련 집중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삼성 지배구조 관련돼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종목이 수혜주가 들어가고 또 이번에 엘리엇이 주주서한을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3, 4%씩 급등락을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김경남 이슈 시간에 정확하게 한번 알기 쉽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엘리엇이라는 이 헤지 펀드가 삼성전자한테 주주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17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엘리엇 같은 경우 우리가 삼성물산 사태를 통해서 익히 들어봤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헤지펀드이고 이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액션을 취하면서 수익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펀드인데 엘리엇이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냐면 이 주주선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인적 분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분할을 해서 지주사와 기본 회사로 좀 분할을 해서 주주 가치를 개선을 해라. 첫 번째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거죠? 배당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30조 원 정도의 배당을 통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주주 지원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저는 엘리엇이 단순히 삼성전자를 통해서 위에서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그린 메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린 메일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 그린 메일이다라고 보여주는데요. 자, 보유 주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대주주한테 편지를 보낼 때 초록색인 달러화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그린 메일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주주한테 서한을 보내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는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서 프리미엄을 생기기 위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주주 서한 같은 경우도 엘리엇이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분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서한을 보낸 건데,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은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엘리엇이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삼성 일가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들이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더라는 거죠. 지주사랑 이렇게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삼성 일가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 같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삼성전자 일가에 또 어떤 모습이 있는지도 제가 지배구조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9월 달에 굉장히 올라갔다가 하방으로는 150만 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주주서한을 통해서 주가가 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고점 부근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은 주가가 다시 3%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왔다라면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와줬는지 또 다음화면 보도록 하죠. 자, 이 화면인데요. 지금 이 PPT가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직접 PPT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우선은 주주 산 요약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회 삼성전자 가치 증대를 위한 제한사항이다라는 글을 적어줬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분리하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인 삼성홀드코와 별도의 상장 사업회사인 삼성옵코로 두 가지로 분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죠? 배당 정책을 최적화함으로써 국제적 기업 기준에 부합한 재무구조를 마련해라. 뭐 이야기는 좋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우선 30조 원 정도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라. 그게 국제적으로는 평균이기 때문에 현금 너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배당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고요. 30조 원에 대한 규모가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자, 주가가 지금 160만 원 정도라면 15%에 해당하는 주당 24만 5천 원 정도를 즉각 현금 배당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기존 주주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겠죠. 당연히 24만 원 정도의 배당이 즉각적으로 들어온다라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유리한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16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대표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주회사로 분리를 해서 삼성옵코라는 회사와 삼성,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홀드코라고 이야기 드렸죠. 삼성 홀드코랑 옵코 두 개 분리를 해서 나스닥에 추진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해라. 세 번째 그런 이야기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사회 구성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좀 변화를 주자.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자, 구체적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 이 화면이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삼성 창업주 가족들의 지분입니다. 자, 그들이 지분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냐면 삼성물산 쪽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31%가량 물산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삼성물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배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지분이 나눠집니다.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생명보험이 나눠지고 있는데, 자, 금융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삼성생명보험입니다. 삼성생명보험의 지분을 삼성물산이 19% 가지고 있고요. 창업주 가족이 20%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40% 정도의 지분을 이건희 삼성 창업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삼성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금융사를 지배를 해요. 삼성카드, 삼성화재보험, 삼성증권, 이 세 가지의 금융사를 삼성생명보험을 토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삼성전자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냐면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 SDS, 중공업, 신라호텔, 삼성 SDI까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융사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보험이 보험사가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삼성 창업주가 삼성전자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삼성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40% 이상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창업주 가족의 삼성전자 지분이 너무 적은 거죠. 현재는 거의 한 8% 정도밖에 지금 지배구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배구조를 늘릴 가능성이 더 존재합니다. 삼성전자 지분이 창업주 일가에는 너무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창업주 가족이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엘리엇이 주장한 지배구조 개선 방법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창업주 가족이 삼성물산이랑 삼성홀드코를 지배를 하는 거죠. 삼성홀드코가 어떤 거죠?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을 하는 거죠. 1대1 비율로 인적 분할한 건데 기본적인 회사는 삼성옵코라고 나눠 가져가는 거고요. 지분만 삼성홀드코로 나눠가서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삼성홀드코와 삼성옵코로 이렇게 딱 분할을 시키는 건데 삼성전자를 그런 삼성홀드코를 삼성물산이랑 어떻게 되는 거죠? M&A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수합병을 해서 예전에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 합병이 됐죠. 똑같은 겁니다. 삼성물산이 삼성홀드코를 통해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죠. 지배구조를 깔끔하게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을 해서 대응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엘리엇이 그려주는 그림이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분할이 돼서 진행이 되겠죠. 이 정도로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자, 과연 어느 식으로 조금 엘리엇이 좀 이점이 있는가 전반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죠. 자, 삼성옵코의 자본관리 및 배당정책 최적화입니다. 우선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금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배당을 좀 진행을 해라. 배당을 진행을 해서 분할하면서 배당 진행을 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추후에는 잉여현금의 75%를 주주들한테 환원하기 위한 삼성옵코의 지속적인 노력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일반 주주들한테는 이점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 배당 정책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저는 배당 정책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삼성 현금을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서 환원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외국인 주주들한테 많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자라면 굳이 외국인들이 도와주는 배당 정책보다는 뭐 직원들을 월급을 올려준다거나 뭐 자체적으로 사용을 해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배당 정책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로는 나스닥 상장이 있어요. 자, 지금 대의적 명분은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삼성옵코와 그 주주들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삼성전자의 주주들의 수익을 극대화해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면 투자자들을 개선된 접근성, 굉장히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뭐 중국이든 글로벌 투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나스닥에 있는 종목을 투자하기 쉽기 때문에 분명히 유동성은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국내에 국한돼 있다라면 나스닥 상장된다라면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많이 하겠죠.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런 이점이 있다. 그리고 투명성 및 정보 흐름을 제고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는 바로, 자, 엘리엇이 이야기해준 모습이고요. 이런 걸 왜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주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자, 예전에 돈의 맛이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재벌 2세가 변호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 했냐면, 불법적으로 상장 승계를 했어요. 불법적으로 지분 승계를 해가지고 축하 파티를 벌여요. 자, 와인잔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 제임스,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불법 승계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물어보는데, 미국 변호사가 그런 말 합니다. 너는 당연히 감옥에 갔을 거야.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영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불법 승계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모습인 거죠. 삼성전자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분명히 미국 쪽의 나스닥에 IPO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 불법 승계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국내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속하고 있는 그런 루트가 막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 포인트는 굉장히 실현 가능성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 승계에 관련된 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자, 그런 점 보자라면 국내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죠. 차이점이 분명히 나눠집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홀드코랑 삼성옵코의 이사회 관련 개선 방안 도입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야기는 그래요. 삼성전자 가치 증대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사회 도입을 조금 더 해라. 이런 말 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이사 선임 가능성은 적습니다. 외국인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바꿔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자, 어느 정도는 마지막 같은 경우도 실현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변수가 조금 나와줍니다. 자, 마지막 변수는 바로 경제민주화법이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법안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김종인 전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인데요. 자, 이 법안 통과된다라면 외국의 펀드가 지주사의 1.5%만 보유하더라도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악의적 소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송이 뭐냐면 불법적으로 승계하는 거, 잘못된 루트를 통해서 승계하는 거에 대해서 고소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승계하려는 다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가를 필두로 해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분명 어느 정도는 나쁜 모습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습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박영선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호적인 지분 활용 가능성을 낮췄는데요. 의결권 행사, 예전에 삼성의 작년 엘리엇 사태에서 KCC가 삼성물산 자사주를 전량 매입하면서 백기사 역할을 했습니다. 자사주를 통해서 백기사 역할을 한 건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라면 그게 원천 봉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이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를 유력한 지주회사 전환에도 걸림돌이 되는 법안이 있는데요. 자, 이 법안이 어떤 게 있냐면은 설명해 드리면, 자, 지금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고요. 신주를 배정할 때 아예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 전까지만 보더라면 어떻게 되죠? 인적 분할을 합니다. 1대1로 인적 분할을 해서 신주를 발행을 하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신주를 발행하면서 불법 승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신주 발행할 때 아예 법인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법안이 가정, 삼성 일가한테는 타격이 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봐요. 분명히 내년 대선까지는 남아있겠지만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법안이 어느 정도 통과된다라면 상속을 하려는 삼성 일가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수직 계열을 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수직 계열을 하는 데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제가 그 예전 첫 번째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지주회사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화면, 자, 전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삼성물산이랑 어떻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합병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창업주 가족의 지분입니다. 지분이 현재는 굉장히 창업주 지분 가족가 지분이 삼성전자한테는 낮아요. 결과적으로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와 합병을 하려면은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삼성물산이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는 삼성 SDS가 창업주 가족의 지분이 17%로 가장 높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삼성 SDS와 삼성전자가 M&A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회사가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창업주의 지분을 조금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스텝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자사주 인적 분할을 하는 거죠. 지주회사와 일반 회사로 좀 분할하면서 지주회사를 삼성물산이랑 M&A를 통해 합병을 할 텐데, 자, 그 합병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당연히 창업주의 가족이 삼성물산 지분이 높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는 올리고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가치는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낮춘 다음에 삼성물산 주가를 올린 다음에 M&A를 진행이 돼야 창업주 가족들한테 당연히 지분이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IPO가 진행이 되는데, 이 IPO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삼성물산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IPO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고요. 어떻게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추후에 삼성물산의 가치를 많이 올린 다음에 삼성전자는 가치를 많이 내린 이후에 인수 M&A가 진행될 가능성, 어느 정도는 수직 계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화면이죠. 똑같은 겁니다. 창업주 가족의 지분을 넓히기 위해서는 삼성홀드코와 삼성물산이 합병이 될 텐데 어떻게 된다? 삼성홀드코는 가치를 내리고요. 삼성물산은 가치를 올리는데, 올리기 위한 방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 IPO가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삼성 SDS를 M&A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를 할 겁니다. 자, 그런 식 진행이 된다라면 당연히 수혜주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떤 수혜주가 좀 진행이 될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삼성 지배구조 관련 이야기 좀 해드렸고요. 삼성 엘리엇 헤지펀드가 삼성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나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삼성 일가가 결국에는 지주회사를 만들 텐데,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물산 쪽에 몰아줄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는 올리고요. 삼성전자의 가치 내려야 되는데, 엘리엇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그린메일을 통해서 미리 선점을 하는 거죠. 미리 선수를 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미리 선수 친다라면 사실 삼성일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M&A를 하려면 삼성전자의 가치는 낮아야 되는데 주가가 자꾸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 보자라면 엘리엇이 미리 똑똑하게 선수를 쳤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경남의 선택에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퀴즈를 조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퀴즈 내서 제가 굉장히 쉽게 퀴즈를 내고 있는데, 자, 문제가 미국 헤지펀드 회사로 삼성전자한테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인데요. 자, 보기 1번은 에어리언, 2번은 엘리엇이고요. 3번 앨리스입니다. 자, 굉장히 쉬운데 어떤 회사가 과연 삼성전자한테 지배구조 개편 요구했는지 하단 나와주고 있는 문자, 무료 문자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상담이나 그리고 일주일 무료 라이브 이용권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이 추천이 됐는지, 자,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자, 바로 삼성 SDS입니다. 자, 삼성 SDS가 왜 추천이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삼성일가에 관련된 지배구조, 지분구조를 보자라면 삼성물산이라든가 생명지분은 굉장히 많지만 어디 지분이 좀 취약하나 살펴보면 삼성 SDS의 지분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삼성 SDS의 지분은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면 두 회사가 인수합병, M&A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합병된다라면 당연히 합병을 통해서 삼성일가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렇다면 삼성 SDS의 가치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주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자, 그런 투자 포인트를 보자라면 첫 번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9.2%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 SDS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IT 서비스와 물류 BPO 사업 부분, 삼성 관계사 IT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분명히 물류 IT를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인적 분할이 되면서 주가적으로 M&A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분할을 통한 합병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업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기업 내용을 보면 이 회사 지금 주가가 어떤가요? 그동안 조금 많이 내려갔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갔죠. 2015년부터는 많이 내려갔다가 저점 부근인 한 14만 원대에 멈춰 있는 모습인데, 이 회사 지배구조를 좀 볼게요. 자, 보면 지금 1대 주주가 삼성전자죠. 47%까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9.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 지배구조를 보면은 역시나 지금 삼성물산이라던가 삼성생명보험이 있지만 지금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3%밖에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삼성전자에 너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배구조를 본다라면 삼성 SDS와 삼성전자가 합병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삼성전자의 지분이 조금 높이려는 계획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이런 투자 포인트를 보자라면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급등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9%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 7% 이런 식으로 계단형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수혜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라면 주가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삼성카드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이 지배구조 수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일가가 50% 이상의 물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라면 혹은 배당을 준다라면 삼성일가 쪽에 삼성카드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겠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굳이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삼성 SDS로 접근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우선 주가가 바닥권에 아직 멈춰있는 종목이고 올라간다라면 저는 최소한 19만 원, 그리고 M&A, 삼성전자 M&A 모멘텀 들어와 준다라면 25만 원, 24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지금 조정 위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가를 좀 잡아보도록 하면요. 자, 지금 시장가가 16만 4천 원인데 16만 4천 원 그냥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16만 4천 원에서 16만 원까지 가능한데, 자, 시장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지금 매수가 16만 4천 원 잡아보고요. 자, 목표가는 20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근 올라간다라면 20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잡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 종목이 아닙니다. 중장기를 좀 길게 가져갈 종목이고요. 차트 흐름 보면 저점 내려와서 위아래 아직까지 박스권이지만 저는 이번 경제민주화 법안이 발동이 된다라면 M&A가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일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진입해 있다라면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자리에 어느 정도는 흔들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흔들리는 자리에서 물량 뺏기기보다는 꾸준히 M&A 진행될 때까지 가져가시고요. M&A가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라면 상단으로 20만 원까지는 중장기로 보시면서 가져가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반적 이런 투자 포인트 가져간다라면 기본적 마켓 서치를 통해 이런 투자 포인트 가져가면 안정적으로 20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는 삼성 관련, 지배구조 관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한 번 더 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헤지펀드 회사로 삼성전자한테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한 곳은 어디일까요?인데요. 자, 1번은, 에어리언이고요. 2번은 엘리엇, 3번은 앨리스인데, 답 굉장히 쉽죠. 자, 무료 문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포트폴리오 전반적 상담이랑 그리고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이 위아래 많이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 굉장히 컴팩트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죠. 올라가는 종목은 많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종목이 한두 개 종목으로 멈춰있는 모습이 많이 가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해야 될까요? 당연히 시장의 이벤트가 집중되는 종목군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삼성이 관련된 지배구조 관련된 모멘텀이 들어가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어떻죠? VRAL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저점의 종목이 들어가 있는 증강현실 관련주로 접근해 본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준비한 주제를 또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